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국에 원로가 필요한 시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전략하면은 이분입니다.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여론 분석 이런 거에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나라가 이념 때 아닌 이념 이건 뭐 100년 전쟁으로 있어 왔는데 홍범도 장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네. 이거 가지고 뜨겁습니다. 네. 동상 하나 가지고 뜨겁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냥 그분이 이제 독립군을 창설했느니 뭐 그리고 좀 육사의 근본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결국 그분이 독립전쟁한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 소련 공산당에 들어갔다는 것도 맞고. 네. 그런데 소련군 대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독립군 학살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거는 이제 말이 오가는 거죠. 근데 자료가 자유시 참살에 그 홍범도 장군이 그 부대가 이끌었다는 자료는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군을 탄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우기기도 하고 네, 우기기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애매한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국민이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 보려면 그런 점에서는 분명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점이 분명치 않은데 이제 좌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무장 세력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네. 3월 1일이면은 읽는 독립선언문이 있잖아요. 네. 독립선언문은 지금 1910년이니까 113년 전이죠. 113년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독립선언문 기념관은 없잖아요. 기념관은 그거는 있는데, 중국에서 해방된 거고. 그렇지. 독립문은 그러네요. 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독립선언을 할 때 3월 1일 날 네. 전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그 독립선언문이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을까요?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요? 그 긴 문장이요? 그 어려운 문장이? 아니 어떻게 3월 1일 동시다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전단지를 미리 그래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달해주고 그렇죠.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 투쟁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3.1절 3월 1일이 3.1 그 기미 독립선언이 사실 이 독립운동에 더 체계적으로 본격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트워크화한 거네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일성이 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러지만 네.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전국에 뿌리고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 단체가 있어요. 그 조선광문회라는 거예요. 그 조선광문회가. 조선광문회. 근데 조선광문회를 이끈 사람이 최남선 씨예요. 최남선 씨요. 네. 근데 최남선 씨는 좌파들이 지금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게. 네, 완전히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문회라는 여기 이제 송상현 교수가 네. 그 광문회라는 조선 광문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지만 그랬지만 이 서울시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줘요. 그 최남선 씨가 친일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그거는 최남선 씨가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에 상황에서 무슨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그래서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네, 그러니까 아니, 이 나라를 뺏겨서 일본이 나라였는데 네. 그거 애매합니다. 친일파로 모는 그런데 내 얘기 뭔가 하면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은 네. 문제가 안 되고 또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의문이라고 그러죠. 의심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정말 그 엄청난 독립운동 그 김일 독립선언을 이끌어간 이끌어낸. 최남선 씨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친일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들 입맛대로 그거는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좀 더 더 균형된 시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 3.1절 3월 1일 날 김이 독립선언 한 거는 독립투쟁 이상의 엄청난 네.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예. 근데 그거 자체는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장 투쟁한 것보다 더 위대한 독립운동.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 인도에서는 간디를 비폭력 운동에 전 세계에서 추앙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비폭력으로 우리의 독립을 아주 강하게 어필한 일대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사건, 그런 엄청난 정말 국가적 그 기여, 국가에 그 공헌한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게요. 그 총 들고 싸웠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각은 용서가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무장 투쟁도 중요하지만 무장 투쟁을 하게끔 뒤에서 독립 자금을 대주는 게 엄청납니다. 그것도 저 독립선언, 김일 독립선언이 이제 그걸 한 거고 동시에 국민들을 자각을 시켰잖아요. 네.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뭐 여기저기서 투쟁을 한 것 자체는 그렇게 국민들은 전체 알려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조선인들이죠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독립 만세를 했단 말이에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을 만들어야 되고 남겨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독립선언문 원본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 독립선언문 보셨어요? 원본?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독립선언문 원본은 어디 가서 보죠? 그러게. 그런 거 기려야 되는 거. 그런 전시관을 만들려고 그래도 정부에서 전혀 협조 안 해요. 그러면 최남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게 이제 송상현 교수가 시작을 했는데 송상현 교수는 송진우 씨 이제 그 손자죠. 아,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앞장서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최남선 씨 손자하고.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원순 때는 뭐 당연히 안 되는 당연히 거고. 안 하지. 근데 오 시장도 당연히 안 되는 듯이 말을 한다는 게 문제가 그렇게 하면 있어요. 안 되죠. 네, 오세훈 네. 시장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래서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네.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국가의 문제.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펼쳐서 놓고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만들면서 정율성이 뭐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율성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 한 10년 동안 100억 이상을 광주에서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네. 야, 어떻게 국민 세금을 거기다가 100억씩 쓰면서 독립선언문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고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선 광문회의 업적은 조선 광문회 업적대로 또 최남선 선생의 공과는 최남선 선생의 공과대로 별도로 놓고 봐야 되는데 네. 하나로 엮어가지고 마치 독립선언문이 어디서 나온지도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두 개의 들었어요. 전선. 네. 뭐 어느 겁니까? 하나는 이념 전쟁. 이념 전쟁이죠. 네, 예. 지금 이제 총소리 안 나는 이념 전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 광역시에서 강기정 시장이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니까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강한 목소리로 비난을 했고 네.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강 시장은 철진한 이념 강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난 이 광주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네. 하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이념 전쟁이 지금도 이념 전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피하면 안 된다. 이념 전쟁에 싸워야 우리가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박사 신해방지구란 말 알아요? 저 모릅니다. 모르죠. 해방구 뭐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해방촌은 있죠. 해방촌 그러니까 해방구 이런 거 있는데 해방촌은 있죠. 신해방지군 모르겠습니다. 신해방지구. 그럼 요즘에 거기는 58년이니까 모르죠. 이거 58년도 모르는데 네. 그 밑에 사람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럼 이제 옛날 얘기입니까? 신해방 신자가 붙으면 요즘 얘기가 아니 얘기 근데 아니고. 그 신해방지구 네. 라는 것은 우리 때 나 어릴 때 듣던 얘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신해방지구가 뭔가 하면 38선 이남 지역인데 6.25 이후에 북한 영토가 된 땅. 아 휴전선 되면서 북한으로 된 거. 네, 옹진반도 그런데 아, 그렇죠. 옹진반도 개성 그런 데가 말하자면 그렇죠. 신해방지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해방지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힘이 전혀 미치질 못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신해방지구라는 거예요. 신해방지구.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북한에 장악돼 있으니까요. 네. 그럼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가 휴전선이 그 반대는 돼서 뭐라 그러냐면 네. 수복지구라고 그러죠. 아 우리 쪽으로 수복이 된 네. 거죠. 그거는 38선 이제 이북이었는데 수복지구 고성 간성 이런 데만 뭐 철원 그렇죠. 철원 춘천 일부 뭐 이런데 예. 그다 연천, 고성 포천 이런데 저기, 예. 고성 강원도 고성 경기도도 있고 그래요. 거기를 수복지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지금 요새는 별로 안 쓰는 말이지만 우리한테는 수복지구라든지 또는 신해방지구라는 말이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수복지구는 과거에는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된 우리 데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이 통하는 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신해방지구는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돼요? 야, 정부 대통령의 말이 통해요? 지금 안 통하고 있습니다. 안 통하죠. 안 통해. 거긴. 아, 그럼 거기 신해방지구. 거기가 신해방지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 예. 중앙정부의 말도 안 통하고 예. 또 우리 보수 우파들의 목소리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좌파들의 목소리도 안 통하고. 선거 때마다 일당 독재가 계속 되어오고. 예.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일선 기념공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민주당은 아주 그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 지금 글쎄요. 문재인 정부는 정일성을 국가 유공자로 서운하려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민주당과 문재인 세력. 문재인이 예. 있죠. 예. 그러니까 튼튼하죠.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옹진반도의 군수가 예. 우리 정부의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들을 수가. 그거는 그 배우가 누가 있어요. 그 뻔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김정은 뭐. 예. 예. 근데 이 강기정 시장이 뭐 이념 전쟁이 철지났다고 그러는데 예. 자기 이념 전쟁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 하면서 철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가 하면서. 예.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광주 정신이 뭡니까? 광주 정신. 그러니까 저는 자기들- 제가 듣기로는 예. 대한민국 전체를 정일성 기념공원처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산화
그러니까 이런 중앙 정부와 보수로부터 해방시키겠다. 무서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신해방지구로 만들겠다는 소리로만 들려요. 광주 정신을 맞아요.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 이념 전쟁을 보면요. 제일 먼저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키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일성이가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소련, 중국을 불러들였죠. 불러들였죠. 네. 중국을 불러들여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해방전쟁, 신해방전쟁에서 그러니까 신해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8.15를 해방 기념일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나 봐요. 신해방이라고 남한을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걸 신해방, 해방이라고 새로운 이제. 해방을 네, 시키겠다. 네. 지금 가짜 해방된 거다. 공산주의가 네, 먹어야 네, 제대로 했던 해방이다. 네. 아하. 그런데 지금 정일성 공원에 불러들인 게 누굴 불러들여요? 누굴 불러드립니까? 공자학원. 아, 그렇지. 공자학원이에요. 네. 거기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하죠. 같이요. MBC하고. 네. MBC하고.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전선이 있고 네. 이념 전선. 네, 이념 전쟁. 또 하나의 전선은 또 하나의 전쟁은 항일투쟁. 항일투쟁. 네. 항일투쟁이 언제 시작됐어요? 1894년 동학 농민 전쟁 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죽창가예요. 아, 그때 죽창가구나. 그때 그 죽창가 야, 그때 그걸 죽창가. 지금도 죽창가를 근데 부르고. 지금도 죽창가 부르잖아요. 야. 뭐 지난 토요일 날도 죽창가 예. 부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농민혁명 때 한 거구나. 지금 이제 우리가 해방된 지가 네. 벌써 78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우리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신해방이 안 됐다고 보는 신해방이 안 거예요. 됐는지 아무튼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창가를 부르죠. 그래. 왜 죽창가를 부르겠어요? 죽창가가 마치 거기 교가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좌파들은 지금 항일 투쟁을 벌리고 일본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민주당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려고 그래요. 네. 뭐 일본에 가서 항의하고 미국 가서 우리 옛날에 독립투사들이 미국 헤이그로 이렇게 돌아다닌 것처럼 마치 자기네들이 독립투사나 된 것처럼 막 아직 신해방이 안 됐으니까. 신해방이 안 됐으니까. 야. 그래서 야, 무서운 전쟁을. 네, 그러니까 애들이 독립운동을 광주정신이라는 게. 했으면 종북을 했어도 괜찮고 북한에 부역을 했어도 괜찮고 이 남한을 붕괴시키려는 자들을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하고 그렇죠. 뭐 김원봉이 같은 사람도 막 서운하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그 두 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념 전쟁, 항일 이념 전쟁. 전쟁, 항일 전쟁. 그런데 이념 전쟁, 항일 전쟁이 사실은 하나의 전쟁이 전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전쟁. 그 하나의 전쟁은 신해방 전쟁이에요. 신해방 전쟁. 신해방 전쟁이고 하기 위해서 네. 이념 전쟁도 벌이고 항일 전쟁도 벌이는 거네. 신해방을 하기 신해방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만 해요. 위해서. 아, 맞네요. 네. 그래서 각종 부대들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재명 부대도 있고 문재인 네. 부대도 있고. 네. 예. 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계속 뭐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한다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선, 이 내부 전쟁에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요. 이거에 지금 뭐 사령탑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광주 시민은 죄가 없어요. 그럼요. 광주 시민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되죠. 사기 당한 거예요. 네. 광주 시민은. 그래서 저는 이용당하고. 광주를 이 종북 좌파로부터 독립시키는
신독립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독립. 아니 그래서 수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말빨이 통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광주를 수복하고 광주 시민을 해방시키는. 야, 그럼요. 네. 야, 광주. 지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차기 총선의 메시지도 역시 이 안보, 그렇죠. 경제는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경제는 안보의 종속 변수예요. 그렇죠. 안보가 튼튼하면 안보가 튼튼하면 경제인들이 다 경제는 살려내요. 그럼요. 근데 특히 북한 우리 같은 국민들. 데도 그러잖아요. 조금 풀어주면은 네. 막 그 무슨 시장 같은 장마당. 거 장마당해서 경제 살아납니다. 경제 거기.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안보만 확실하게 하면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대통령 내가 뭐 대통령들 간데 내가 뭐 DJ 경제 대통령이라고 뭐 그렇게 그걸 했지만 실제로 이 경제를 DJ 정권 때 중요한 경제 정책을 이끌고 나간 거는 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정권에서 경제 정책을 한 사람들이 와서 한 거지. 그렇죠. 예. 좌파들은 그때 없었잖아요. 예. 좌파 경제 전문가는 없었다고요.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제는 대통령이 막 명령을 내려서 막 어거지를 쓰기 아유, 전에는 그럼요. 행정고시 합격하고 된 사람들은 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고. 근데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일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국민들 내버려 두면 경제는 다 먹고 네. 살기 위해서 다 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선을 우리가 이 전쟁을 평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럼요. 총선 메시지는 이런 그 안보. 그 내부의 이념 전쟁 또는 항일,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종북 좌파를 이번에 완전히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뭐 우리가 뭘 잘해서 경제 살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경제 살려요? 방해만 하지 말아라. 네, 방해 지금 뭐 규제 때문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 의학 분야도 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네, 있거든. 네. 과감하게 규제 풀어야 되고 그러는데 좌파들이 또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부가 뭐 우리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공룡불이고 네. 일단은 북한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안보가 탄탄해지면 네. 되는 거예요. 저는 차기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차기 총선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들어요. 이 바보들.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듣는데.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이 홍범도 장군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걸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뭐 독립선언 3.1 운동에 우리 뭐 정부의 근간이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도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독립선언문을 미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다 배우고 그렇죠. 정말 그거를 국가의 가장 근간으로 생각한다고요. 그와 같이 독립선언문을 보면 정말 그 세계적인 포부가 담겨 있다고. 예.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조차 없다. 네. 네. 우리 그래서 이제 다시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이런 거로부터 작은 거라도 저울성이 한다는데 도대체 광문에 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그래서 제대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총선 테만 나왔네요. 끝났습니다. 이걸로. 네. 네. 이영작 박사님이셨고요.